안녕하세요. 심리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심리선생을 만들게 된 이유와 또 앞으로 제가 하게 될 강의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이번 생은 망했다로 잡았거든요. 왜 이 문구를 정했냐면 요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생 망이라고,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들이 3포다, 5포다, 7포다 해가지고 직장이며 결혼이며 아이며 집이며 뭐 많은 것들 포기하고 산다라고 기사에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더 많이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좌절하고 포기하고 망했다라고까지 표현하게 됐는지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5가지 이유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 왜 인생이 망했다 했냐면 돈이 없어서, 두 번째, 부모가 없어서, 세 번째, 취업이 안 돼서, 네 번째, 내가 못나서, 다섯 번째, 알아야 될 걸 몰라서. 답은 몇 번인 것 같아요? 보통 1번, 2번, 3번, 4번 여기 이렇게 체크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1번부터 4번도 이유이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를 찾자면 저는 5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5번이냐? 알아야 될 거를 몰라서 망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제가 한 10가지 정도 사례를 말씀드려보면, 자,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버는 법을 모른다. 그럼 망하는 거죠. 자,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자녀를 키우는 방법을 몰라요. 자기 나름대로 키워요. 그러면 또 힘들어지고 망하는 육아가 되겠죠. 또 세 번째로,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학교 가고 학원 다니지만 성적이 안 나와요. 이러면 학교 생활은 망한 거죠. 학업 생활은요. 또 장사하는 사람이 오픈은 했는데 장사하는 법을 몰라요. 그럼 결국 폐업하겠죠. 또 5번째로는 결혼한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 몰라요. 결혼이라는 건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타인을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갖춰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배우자와 대화하는 법이라든가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좋으니까 같이 살아 이렇게 결혼을 생각했다면 이혼으로 가기 쉽겠죠. 또 6번째는 취업하고 싶은 사람이 내가 왜 취업을 해야 되는지, 또 나는 어떤 직업이 맞는지, 또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내 진로와 적성에 대해서 모른다면 이것도 망하는 길이겠죠. 또 7번째로는 인간관계가 힘든 사람. 그러면 자꾸 관계를 맺을 때마다 상처를 받고 힘들고 또 안으로 숨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들겠잖아요. 또 8번째로는 우울하고 불행한 사람. 자, 우울하고 불행하면 그렇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알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현재의 삶을 지속하고 있는 거죠. 자, 9번째,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 자꾸 스트레스를 남들보다 좀 많이 받는 것 같고 이게 해결이 안 돼서 누군가 나를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할 것 같은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해결하는 방법을 안다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기가 망가지는 거는 좀 막을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결국 인생 전반적으로 힘든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저는 힘들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아까 10가지 정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을 살면서 저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이렇게 분명히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게 많을수록 망하게 살 확률이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나에게 해당되는, 즉시 해당되고 이미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해결할 방법을 모른다면 100% 힘들게 살 확률이 100%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만약에 부모라면 부모로서의 어떤 해야 될 어떤 역할들, 해야 될 것들을 한 번쯤은 배우셔야 되지 않을까. 저를 찾아오는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 그 심리 고민으로 이제 찾아오시면 다들 이제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도 부모지만 부모 교육 받아본 적이 없지 않냐. 그래서 자녀가 저렇게 되기까지 사랑해주고 잘해준다고 했는데 아이가 다른 결과를 냈을 때, 예를 들면 뭐 도벽을 한다든가 또 뭐 ADHD를 겪는다든가 또 우울증을 겪는다든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는 자녀들을 그렇게 되라고 가르친 적은 없으시겠지만 왜 그 아이가 그렇게까지 됐는지는 부모님이 자녀와의 어떤 관계
또 자녀가 이렇게 크면서 해줬어야 되는 어떤 역할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혹은 과잉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들 제가 어떤 설명해 드렸을 때 좀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겠다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한 이유가 1번부터 4번 이라고 생각해버리면 돈이 이미 없고 부모복이 없이 태어났는데 이걸 어쩌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바꿀 수 없는 이유이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면 그냥 좌절해야 되거든요. 근데 5번이라고 생각하면요, 알아야 될 거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힘들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망한 삶을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극복하는 방법을 내가 장착하게 되면 이번 생을 망하지 않게끔 꾸려갈 수 있는 어떤 희망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1번부터 4번까지 다 해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이유와 원인을 그 앞선 1번부터 4번으로 국한짓지 말고 5번이라 생각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려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자녀들에게 공부하는지 아세요? 부모님이 성인이 돼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공부를 하지 않았던 과거에 자기가 공부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현재 삶을 좀 힘들게 산다라고 어느 정도 결론이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자녀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것이 있어요. 자, 부모님이 이 자녀에게 공부를 잘하라고 하는 진짜 이유를 좀 찾아보시면 되는데, 자,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라고 공부를 하라고 할까요? 그게 최종 목적이냐 이거죠. 그러면요, 공부를 잘하면요, 좋은 대학 가라고요? 좋은 대학 가면요? 좋은 직장 들어가라고요? 좋은 직장 들어가면요? 돈을 많이 벌겠죠? 돈을 많이 벌면요?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지나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우리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기에 있는 이 친구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인생을 살아보니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는 힘들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해, 이건데, 다음 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1번부터 4번까지 잘 갔다고 해도 5번이 보장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부와 명예, 또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었어도 결론은 행복하지 못한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꼭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돈이 많다 해서 좋은 직장이 있다 해서 행복한 건 아니구나. 그럼 왜 그럴까요? 뭔가 생략이 돼 있어요. 예,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제가 또 한 10가지 정도 적어놨네요. 자기 관리하는 방법, 시간 관리, 또 자존감 지키는 법, 또 자기 적성을 알아가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또 경제 개념이 좀 있어서 남들보다 좀 더 풍요롭게 살고, 이런 것들인데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학교는 국영수 과사를 가르쳐 주죠. 자,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국영수 과사에는 학원비며 과외며 이것저것 정말 투자 많이 하시는데 정말 진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런 이 지식, 이런 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죠. 근데 결국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사실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당장 친구와 갈등이 있어서 어떤 혼자 외롭게 학교 생활을 한다 했을 때 이 친구가 그 갈등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을 자기가 알고 있다면 해결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때요? 우리가 그걸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면 자살, 자해, 폭력, 왕따, 이런 방법들로 푼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풀어가는 방법들을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학교 시험 문제에 안 나와요. 근데 부모님들도 안 알려주면 그럼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다시 한번 내가 왜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는지, 또 그것을 내가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지원하는지를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청소년들이 4명 중에 1명이 우울증에 걸리고 있고 많은 아이들이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한 상태에 있는데, 이 부분을 부모님이 캐치해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번 생에 망했다, 또 3포, 4포, 5포 세대가 우리 아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도 없고요. 불행하고 싶은 사람도 없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살까요? 그건 유전받은 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전받았다는 건 내가 굳이 배운 적이 없고 배우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에요. 근데 그게 이미 내 몸에 장착이 되어 버렸어요. 그게 유전이거든요. 나의 생각과 습관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폭력적인 싸움이 잦은 그 부모 밑에서 큰 아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심리가 있겠냐면 불안감, 또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장착될 확률이 크겠잖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일어났던 어디 항공,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돈과 재력도 유전이 됐지만 무엇도 함께 유전이 됐냐면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유전이 됐어요. 그죠? 엄마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보고 자란 두 딸이 똑같이 그렇게 사람들 대했기 때문에 돈은 있어서 괜찮았는데 사람을 대하는 방식 때문에 결국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유전 받은 게 이미 좋아요.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삶의 어떤 방식을 가지고 이미 좋은 유전자를 타고났다 라고 하시면 그냥 그대로 사시면 되는데, 우리들은 이번 생이 망했다고 하는 우리들은 대체로 어떤 삶을 살고 있냐. 일단 부모 복 없죠, 돈 없죠, 또 나도 못났죠,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여건 속에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대로 그냥 살고 이번 생은 망했다 하고 끝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양식과 다른 삶을 배워서 내 몸에 장착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개천에서 용났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천에서 용나는 중이다 라고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의 과거와 현재까지 저와 상관이 있던 단어들을 제가 이렇게 적어봤거든요. 친엄마의 가출로 인한 버림. 그래서 저는 일단 친엄마의 얼굴이나 이름을 전혀 모른다는 거. 그 다음에 아버지의 무관심. 그래서 아버지랑 지금 몇 년째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또 한때 그 계모와 함께 살면서의 그 냉대, 그 기억이 저한테 남아있고요. 또 가난과 빚, 또 부모님 대신에 저를 키워주셨던 분들의 죽음과 또 그분들의 어떤 정신질환, 이런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사실은 제가 비행청소년이 되거나 나쁜 길로 빠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환경에서 자랐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오죽했으면 저희 아빠가 고3 수능 끝나고 다른 건 모르겠고 너가 문제를 일으킬 줄 알았는데 문제 없이 잘 학교를 맞춰줘서 고맙다, 요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죠. 아, 내가 문제를 일으켜도 되는 상황이었구나. 네, 근데 그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사실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강의 때 듣게 되실 텐데, 그거예요. 꼭 상황이 이렇다 해서 제가 꼭 그렇게 살 필요는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를 수식할 수 있는 그 단어들이 뭔가 한번 써보시고요.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가 그렇다 해서 엔딩도 꼭 그래야 되느냐, 그거죠. 이번 생은 망했다로 엔딩을 하실 거냐, 아니면 저처럼 개천에서 용났다로 끝내고 싶으신 거냐. 저는 이거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포츠 여러분들 좋아하시나요? 우리 제일 재밌는 게 역전승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정말 좋아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러죠. 농구에서도 그 마지막 휘슬 불 때 골 해서 역전하는 경우가 제일 짜릿하잖아요. 그죠? 야구에서도 9회 말. 또 뭐 있죠? 축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듯이 내가 내 인생을 자살로 혹은 다른 걸로 끝났다라고 이미 단정 짓고 포기하지 않는 한 저는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처음에 출발선상에서는 조금 흙수저나 또 안 좋은 여건에서 스타트했다 하더라도 그 몰랐던 부분이나 결핍됐던 부분을 여러분들 하나하나에 배워서 장착해가며 사는 그런 맛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갖춰져서 태어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럼 좀 재미가 없잖아요. 이미 다 갖춰져 버렸으면.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좀 같이 힘을 내자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하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상담 치료를 하다 보면 정말 나와서 상담 받아야 할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나 여러 이유로 이제 못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유료 상담을 무료화 시키고 싶은데
제 여건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십시일반 후원을 통해서 진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또 상담 치료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그의 삶이 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회복하는 길로 갈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돈 때문에 상담 받지 못하고 또 배우지 못한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키다리 아저씨와 혹은 신데렐라의 요정 할머니처럼 약간의 도움을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저는 지금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그 인생 공부에 대한 강의를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고 이렇게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강의만 듣고서는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혹은 내 생활에 정착이 안 된다 했을 때 전문 상담사들과 온라인 그 상담을 통해서 그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변화가 되기까지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합니다. 또 후원금이 많이 모이게 된다면 딱한 사연을 가진 분들, 정말 정부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했던 그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사연을 신청해 주시고 얼마든지 우리가 손을 뻗어서 그분들 삶을 한 번 더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엔딩을 딱 울리기 전에 한 번만 더 기회를 더 주고 싶습니다. 최근에 4인 가족이 어린이날 그 자살한 사건 아시죠? 되게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그 엄마가 아빠가 조금만 더 할 수 있는 방법, 죽지 않고 그래도 한 번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면 그 2살과 4살 아이가 죽었어야 되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잖아요. 그분들이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었겠지만 가난해서 빚 때문에 너무 힘들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부나 사회나 어떤 큰 기업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저희 각각이 모여서 손에 손을 잡고 좀 끌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손 내민 겁니다. 저는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 결핍과 어려운 부분들을 심리 공부를 통해서 많이 채워줬고 또 채우고 있는 과정에 있고 또 제가 이미 해서 이제 변화를 했던 그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결핍 과정에서 자존감 없이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친구에게 그 각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미션과 삶의 방식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당장 내 성적을 올리는데 당장 내가 돈 버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 때문에 삶이 힘든 거거든요. 그런 말 하잖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이거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오늘은 정말 힘들고 불행했다 했는데 내일 되면 또 행복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의지가 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에서 제가 심리선생을 만들게 되었고 유료로 이 상담을 진행했던 거를 이제 마무리하고 무료로 지금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뜻 있는 분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과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인생 공부라는 타이틀 안에서 만나서 같이 좀 행복해보자 이렇게 사회적 캠페인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만 벌리고 누가 해주길 바라면 안 되겠죠. 저는 국민들 또 우리 개개인이 힘을 모았을 때 가장 힘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화 속에 나오는 그 인물들 키다리 아저씨와 요정 할머니가 반드시 되어주셔서 혹은 그 요정 할머니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데렐라로 꿈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셔서 이번 생이 망한 걸로 엔딩을 끝내지 마시고 개천에서 용단 걸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모여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헬조선이 아니라 해븐조선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